이제 다음 파트인 부등식 파트야. 부등식 파트지. 이 부등식 파트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부등식 파트는 너네가 뭐지? 그 중학교 너네 교육, 너네는 지금 공부 계정이잖아. 다 안 나와. 다 안 나오지? 공부 계정이잖아. 이게 공부 계정에서 1호 계정으로 올라오면서 공구 계정에서 1호 계정이 되면서 계정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부등식 파트지. 지금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고1로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구 계정이고 고1부터는 1호 계정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공구 계정에서는 저 내용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근데 고1 때 올라와서 다시 이 파트가 지금 1호 계정에서, 실제로 지금 1호 계정인 중학교 2학년들은 이 내용을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우는 거지. 근데 너네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1호 계정이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을 또 배워. 그러다 보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공부에서 즉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우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기억이 많이 날 거야. 그래서 지금 파트 하는 게 그때 고1에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딱히 내용상에 어려운 거는 그렇게 없어서 잘 생각을 해도 봐봐. 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야.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첫 번째 1차 부등식 파트. 자, 1차 부등식 파트. 그래서 지금 1차 부등,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1차 부등식, 이번 파트가 부등식 파트지. 1차 부등식, 처음에는 1차 부등식을 배우고 이거를 바탕으로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과 연립부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쓰여있는 조금 기타 다른 여러가지 부등식을 배워서 얘네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랑,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 파트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너네가 그때 2차 함수, 즉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했었잖아. 그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2차 부등식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저번에 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2차 부등식 파트도 제대로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얘를 이해하고 얘가 되면,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됐으면 얘가 아마 쉽게 갈 거고, 그러면 2차 부등식 파트에서 더 뒤로 가면은 이제 나머지 파트인데, 그 나머지 파트는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특히나 중요한 게 적절한 2차 부등식, 이제 2차 부등식 확장되는 거거든. 확장. 특정한 근이 A보다 크다. 특정한 근의 부호판별, 근이 부호판별이랑 적당한 근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근의 크기 판별, 부호판별, 크기 판별 두 개가 주대로 이루어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 파트가 끝나고 이제 요거 다음이 이제 도형 파트거든. 이 도형 파트가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직선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원하고 뭐지? 평행이동 여기까지 가거든.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여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 이해를 한다 해도, 지금 이 1차 부등식 파트로 연립 부등식 파트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등식, 그 다음 얘를 바탕으로 제일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의 이해가 제일 중요해. 이 단원에서는 2차 부등식의 파트를 이해를 하고 얘를 바탕으로 얘를 확장하는 것까지가 돼서 이번 단원의 큰 틀이야. 이게 항상 그 너네가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는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 목차 보는 습관. 지금 방금 했던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 앞에 내용이 어떠한 파트, 지금 배우는 내용이 큰 여기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목표 아래 그 중에 어느 파트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앞으로 흘러가는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크게 흘러가는 파트 중에 이 파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해야 돼. 하나하나 분절된 단원으로 인지를 하면은 전체 흐름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야. 1차 부등식. 190쪽 지금 하는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190쪽의 1차 부등식 파트야. 1차 부등식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똑같은 거. 그래서 딱히 뭐 내용이 여기 뭐 없어. 그래서 지금 뭐 중학교 얘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랑 똑같아. 중학교 2학년 내용이랑 거기 봐봐. 첫 번째 부등식의 정의. 부등식의 정의부터 나와. 부등식이랑 뭐가 비교됐었냐면 방정식이 비교됐었지. 방정식 내용 나온 김에 쭉 해보자. 방정식에서는 등호. 방정식이라는 게 뭐? 등호를 사용한 식이지. 방정식이라는 게 등호를 사용했고,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게 등호를 사용하지 않은 부등호. 여기서는 부등호를 사용한 한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해. 뭐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 그럼 똑같아. 방정식에 부등식에서도 그렇고 방정식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 역시도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었잖아. 부등식의 해 역시도 뭐? 부등호를 만족하는 x. 그러니까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x만 남겨놓고 방정식에서는 x는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에는 x와 적당한 부등호 꼴로 나타내야 그게 부등식의 해였어.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다 이게 나왔으면은 x가 3보다 작은 모든 x에 관해서 원래 있던 부등식을 만족해요 라는 얘기야. 즉 얘가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야. x가 3. 자, 비교할 게 뭐냐면 방정식의 해는 x가 3 이렇게 하나가 나왔지. x가 3 또는 뭐 x가 2차 방정식에서는 2개 x가 3, 5 이렇게 나왔잖아. 즉 x가 3이면은 원래 있던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x가 3이 아니면은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지만 x가 3보다 작다는 거는 x가 3보다 작은 모든 x에 관해서 원래 부등식이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 개수 자체가 차이가 나. 그걸 알아둬야 돼. 여기는 해 자체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도 x가 3보다 작은 그 x에 관해서 원래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는 둘 다 해라는 거. 이 해라고 하는 게 둘 다 의미는 같다. 같은 의미. 의미 자체는 같다는 거. 그걸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부등식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데,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부등식 풀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게 부등식의 풀이야. 부등식의 풀이를 가기 위해서 부등식을 그냥 마구잡이로 풀 게 아니라 부등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질,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부등식이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를 얘네를 바탕으로, 이 성질을 바탕으로 부등식을 풀이를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바탕,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덧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이지. 얘네는 다 기억은 하고 있지 않나? A하고 B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등호 관계면 그냥 A하고 B에 대해서 뭐 요거는 일단 요거부터 하자.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의 같은 C를 A에 대해서 같은 C를 더하거나 같은 C를 더해도 B하고 C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같은 C를 빼도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유지가 돼. 자,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에 관해서 C가 양수이면 A 곱하기 C, A 나누기 C, A 곱하기 C 그리고 A 나누기 C에 대해서 C가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 지금 요거는 A하고 B에 대해서 A, B가 이러한 부등호 방향일 때. 근데 중요했던 건 C가 음수일 때였지. C가 음수일 때 A 곱하기 C, A 곱하기 C, A 나누기 C, A 나누기 C를 할 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됐어? 부등호 방향 자체가 중요한 건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랑 바뀌었어. 봐야 될 거는 됐나?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요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나눌 때 여기서 봐야 될 건 뭐 나눌 때야. 나눌 때는 특히나 나누는 C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는 달라진 게 뭐냐? 중학교 2학년 때는 달라진 게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자체를 부등호 비교 자체를 크기 비교가 가능해. 크기 비교가 가능했지. 크기 비교에 부등호를 쓸 수 있다면 크기 비교가 가능해.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뭐 실수의 특징이야. 자, 기억은 나? 우리가 지금 우리 수 자체를 수 자체는 우리가 새롭게 배운 수라는 거는 크게 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도 있었지.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복소수라고 했어. 복소수라고 했지. 컴플렉스 넘버. 자, 실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리고 허수라고 하는 거는 i가 쓰여 있는 수. 그러다 보니까 i가 쓰여 있는 수, 이 허수는 실제로 중요했던 건 크기 비교가 어째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i하고 3i에 대해서 얘가 크다, 얘가 크다 또는 두 개가 같다라는 어떠한 부등호도 사용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부등호로 쓰는 이 논의는 허수를 제외하고 반드시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C, 양수를 곱한다, 음수를 곱한다 모두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부등호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하냐면 얘를 바탕으로 이제 부등식을 풀지. 부등식의 풀이지.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제일 처음 하는 게 1차 부등식을 정의를 해. 1차 부등식을 define 해주지. 1차 부등식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1차 부등식은 1차인 부등식이었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항상 이런 거 할 때 뭘 하냐면 1차 방정식이 뭐냐, 1차 부등식이 뭐냐라는 거는 항상 얘를 1차 부등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1차 방정식이 무엇이었냐면 방정식이란 건 등호를 사용한 1차식. 그러니까 1차식인지 아닌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정리한 식이 1차식과 적절한 는제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1차 방정식이었어. 똑같아. 얘는 우선적으로 뭐 정리를 해주고 그 정리한 다음에 그 식이 적절한 어떠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식 있고 제로가 나올 거야. 정리를 해줘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는 왼쪽으로 모든 항을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를 해주고 여기 나오는 남네식이 1차식이면은 1차식 있고 제로가 될 때 아니 왜 제로야 씨. 그치? 부등호지. 1차식과 적당한 부등호 그리고 는제로 뭐 이렇게 뭐 부등호가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1차식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거 2차 부등식이지. 그럼 내가 항상 중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이렇게 잘 놨거든.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할까? x에 x 플러스 2 플러스 5 하고 하는 게 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거 1차 부등식 맞아? 아니야? 자, 핸드폰 잠깐 멈추고 봐봐. 이게 판단하고 들어. 1차 부등식 2야 아니야? 1차 부등식 2야 아니야? 자, 5야 x야. 자, 판단하고 적고 자, 거기 연습장에다 적어봐. 5야 x야. 자, 요거는 풀어볼게 한번. 내가 여기서 왜 얘기했냐면 문제라는 게 항상 이걸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 자체에서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봐봐. 얘는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양쪽에 x의 제곱을 이항을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중요한 거는 여기든 지금 이제 써있지만 우리가 이항을 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어차피 뒤에서 나오면 이항을 하는 거는 부등호만이 안 바뀌어. 이항을 한다는 거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만이 안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똑같은 x제곱을 더하거나 빼기 2x, 3x나 플러스 2나라는 걸 더하거나 빼서 어차피 오른쪽 식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항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 자체가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얘 날라가니까 남아있는데 얘잖아. 그래서 얘 남아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1차식과 적절한 부등호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1차 부등식이야. 지금 내용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내가 하는 거는. 그래서 아예 그냥 중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해버리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하는 거는 그러면 1차 부등식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야. 자, 첫 번째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 정리를 한다는 게 뭐? x항이라고 하는 거는 좌변 그리고 상수항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 형태가 AX가 적당한 B가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될 거야. 등호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3번에 A가 양수이면 부등호 일단 요 케이스만 해보자. 될 건데 우리가 요 케이스면은 A가 양수면 양쪽에 A를 나누는데 A가 양수면은 어차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X가 A분의 B가 되고 A가 음수이면은 X가 A분의 B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를 정리를 해서 X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고 X 앞에 있는 개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양변 나누는 거야. 양변 나눠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X만 남아야 돼. X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에서 계속 부등식의 성질이 쓰였지. 자, 이거는 내가 한번 볼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2x 플러스 3이 5x 플러스 4. 그럼 요거를 이항하면은 2x 마이너스 5x 하고 얘는 4 마이너스 3.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덧셈 뺄셈은 이거는 왜 양쪽에 이항하면서 양쪽에 마이너스 5x를 해준 거야. 양쪽에 마이너스 5x를 해줬고 얘 사라져서 여기가 0이 됐고 얘 이항해서 마이너스 5x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는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건 부등호 방향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 얘는 부등호 방향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정리를 해줘.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3x고 얘가 1이지. 자, 그 다음에 정리해준 다음에 정리는 어차피 원래 있던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양변 나눠. 그러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부등호 방향 자체가 바뀌어. 이 부등호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는 여기서 양변에 똑같은 양변에 음수를 나누면은 부등호가 바뀐다는 요 성질을 활용을 한 거야. 봐야 될 거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럼 1차 부등식 풀이. 자, 그러면 이 1차 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요거를 조금 그래도 조금 응용이지. 그러니까 이 3번에 A가 양수이면은 AX가 A를 나누어서 X가 A분의 B보다 작다. A가 음수이면 X가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게 될 거야. 따라서 이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초에 AX가 B보다 작다라는 이 케이스를 풀 건데 자 정리해서 풀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풀 건 얘야.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자, 우리가 A가 위에 풀었던 것처럼 A가 양수이면은 양변의 양수를 나누어서 X가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케이스가 될 거고 A가 음수이면은 양변의 A를 나누어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게 될 거야.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A가 제로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자, 요거 핸드폰 끊고 잠깐 생각해봐봐. 어떻게 되는데? A가 제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데? 생각해봐봐. 어떻게 되는데? 자, A가 제로가 되면은 실제로 제로 곱하기 X가 될 거고 여기는 항상 계산하면 제로야. 그럼 여기 항상 계산 제로거든. 그럼 뒤에 있는 B가 중요한 이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냐 작냐는 게 나을 거야. 자, 봐봐. A가 제로가 되면은 0 곱하기 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B는 실제로 생각해봐.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게 2야. 여기 있는 게 B가 2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아. 내가 여기 있는 X에다가 어떠한 수를 대입을 해도 계산하면 여기 값이 0이 나와. 근데 이 0이 나오는 게 2보다 항상 커. 얘는 0인데 얘는 2보다 항상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X를 대입을 해도 항상 여기는 2보다 작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해 자체가 모든 해가 되지. 2가 될 때 모든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2가 아니야.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즉 이게 0x가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 똑같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내가 이 자리에 어떠한 x를 대입을 해도 중요한 건 여기 계산 자체가 0이 나와. 0이 나오잖아. 어떠한 수를 대입을 해도 계산하면 여기가 0이 나와. 근데 0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0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작아?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x를 대입을 해도 여기 자체가 계산 성립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거.
따라서 내가 봐야 될 게 A가 0일 때는 오른쪽 뒤에 있는 B가, 그럼 이 B가 2라고 하는 건 뭐? 뒤에 있는 내가 여기 있는 이 케이스 AX는 B에 대해서 여기 있는 A가 0일 때, 즉 이 케이스는 뭐? B가 0보다 크다면, 뒤에 있는 남아있는 여기 이 상수항이 B가 0보다 크다면 해는 모든 해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처럼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는 게 정리해서 좌변항이 1차식이 되면은 1차 부등식이었잖아. 따라서 너네가 요거를 주의해야 돼. 자,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 이 문제의 말에서 아무런 말 없이 1차 부등식 ax 플러스 b에 관해서 이거에 관해서 푸시오라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이 얘기가 1차 부등식이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은 1차식이 되어야 돼. 따라서 이 말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a가 0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암묵적 뜬금없이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 관해서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a가 0보다 커도 되고 a가 0보다 작아도 되는 건 당연하지만 a가 0이 되어도 됨. 요게 중요해. a가 0이 되는 케이스를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밑에 있는 케이스가 나올 거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올 거거든. 따라서 부등식에 관해서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고, 앞에 있는 얘기가 봐야 되는 게 뭐 1차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돼. 1차라는 말이 있으면 a가 0이 아닌 거고, 1차라는 말이 없어 그냥 임의의 부등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a가 0이 되어도 되는 케이스야. 감이 와? 자, 요거 필수 예제 1번, 2번 한번 풀어볼게. 직접 한번 풀어보면 감이 올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뭐 필수 예제 풀이는 너네가 직접 한번 해보고 봐야 돼. 너네가. 자, 요거는 자, 필수 예제 1. 필수 예제 1이야.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지. 필수 예제 1. 자,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필수 예제는 뭐 너네가 해보고 봐야 돼. 해보고 봐야 이게 의미가 있어. 내가 그냥 풀어주는 거 봐서 많이 풀었다, 나 오늘 공부 많이 했구나 라는 건 그냥 자기 최면인 거야. 너네가 해봐야 돼. 너네가. 자, 1번